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11월 정도의 테이퍼링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합의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죠. 자,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면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이 흔들릴 수 있죠.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시장에 이제 긴축이 진행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주식 시장이 좀 위축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또 스토리가 형성이 되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테이퍼링 종료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이제 덧붙였습니다. 그 덧붙인 거는 기자가 그렇게 덧붙여서 쓴 겁니다. 자, 그러나 파월 의장은 그런 말이 한 적이 없죠.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별개의 문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슬며시 지금 상당히 겁을 주는 형태의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개인 심리 흔들기가 지금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워낙에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 스토리가 너무나 뭐 똑같이 흘러가면 똑같이 항상 똑같은 패턴, 그러나 이게 먹히니까 하겠죠. 자, 이런 분위기면 이제 반등 신호로 좀 잡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난주에 좀 많이 내렸죠. 셀틱뿐만 아니고 우리 증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끌어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들이 그렇게 끌어내리고, 또 이 메이저들이 끌어내리는데 힘을 썼죠. 힘을 썼으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 물량을 더 이제 최대한 심리를 흔들어서 밑에서 이제 잡아 먹어야 되겠죠.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항상 이런 게 보면은 전부 다 큰 틀에서 이 메이저들이 원하는 대로 이런 기사들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로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인들 심리 흔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이 아주 심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지금 일단은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9월 8일 일주일도 안 지났죠. 일주일도 안 지난 상태에서는 이런 소식이 나왔죠. 미국의 8명 중에 1명이 코로나 확진, 연휴 뒤에는 급증할 우려가 있다. 자,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한 달에 지금 15만에서 16만 갔다가 이제 14만 7천, 뭐 이렇게 15만 명대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죠. 이 델타라는 변이가 워낙에 지금 이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9월 중순이죠.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고 있죠. 쌀쌀해진다기보다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달, 10월, 11월 정도 되면은 이 델타, 이 변이가 아주 활기를 칠 만한 가장 최적의 온도가 딱 되죠. 자, 이제 겨울 대유행 때와 같은 수준이다. 지금 입원 환자가 미국 상황을 보면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10만 명을 넘어서 지난 겨울 대유행하고 유사한 그런 수준이죠. 자, 그런 지금 상황에 이 전문가들은 또 한 번의 확진자 급증을 대비할 때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자, 이게 불과 한 일주일도 안 된 소식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은 델타 변이 확산과 관련해서 이틀 뒤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 접종 의무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 백신을 많이 맞았지만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죠. 백신을 많이 맞았어도 돌파 감염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어쨌거나 현재 데이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겨울철로 쌀쌀한 가을 겨울철로 접어드는데, 11월 달에 과연 테이퍼링 이슈가 정말로 될까? 정말로 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지금 이 테이퍼링 부분은 결국은 이 델타라는 이 변이의 진행 상황, 경로에 따라서 이거는 계속 이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진짜로 테이퍼링 하거나
그렇게 이제 흘러갈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기미가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를 내고 있죠. 이데리에서. 자, 요게 항상 이랬죠. 항상. 제 영상 아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항상 그랬죠. 항상.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건 그냥 잊혀집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겁을 주고 있죠. 자, 긴축의 시기가 온다. 와, 이 긴축의 시기가 오는구나. 그럼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겠지? 이제 빠지겠지? 예, 그렇게 이제 겁을 먹으라는 거죠. 겁을 먹으라. 지금 개인들 이제 주가 많이 내려놨으니까 많이 내린 상태에서 악재를 자꾸 내보내야 되죠. 그래야지 이 개인 투자자들 이제 심지가 굳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가 흔들리면서 그렇구나, 긴축이 오는구나. 그럼 이제 주식시장 빠지겠지. 그럼 팔아야지. 내가 이때까지 견뎠지만 얼른 팔아야겠다. 그런 또 게 잘 먹힙니다. 희한한 게 아니죠. 그게 원래 대부분 이제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 하나에 막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죠. 지금 금방 이렇게 봤듯이 현재 상황이 심각합니다. 현재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11월 테이퍼링, 힘받는 연준 11월 테이퍼링, 마치 정말로 그렇게 될 것처럼 하고 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면 되겠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FOMC 9월 회의에서 11월 테이퍼링 합의, 11월 개시 후에 테이퍼링 속도 예상보다 빠를 듯.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보면 예상보다 빠를 듯. 아니면 말고, 뒤에 아니면 말고라는 글자가 보여야 됩니다. 이게 기사를 해석하실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만 보면은 깜빡 속아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일어나죠. 이런 부분 제가 계속해서 한 번씩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처럼 주가가 아주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거의 다였습니다. 거의 다였죠. 지금 정말로 많이 오랫동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정말 오랫동안 이제 조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 던져주고 개인들 물량 나오게 해서 받아서 올리겠다. 그런 상황이다.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딱 그렇죠. 자, 클리브랜드 셀트리온 다음 주에 이제 초대형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MA 승인 지금 챔프 안건 등록이라는 부분이 준비가 되죠. 클리브랜드 연은 정제 내년 상반기에 종료를 해야 내년 화두는 기준금리 인상 내년 중에 올릴 듯. 아니면 말고 뒤에 이게 보여야 됩니다. 자, 지금 FED의 11월 테이퍼링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최근 고용지표 부진 탓에 내년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보다 빠른 속도다.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 역시 논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망한다는 얘기죠. 근데 아니면 말고입니다. 지금 10일 연준은 오는 21일에서 20일 FOMC 정례회의를 통해서 테이퍼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테이퍼링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하는 게 뻔히 보이죠. 지금 미국의 저런 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에 15만 명씩 나오면서 입원 환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테이퍼링 해. 필요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11월 달에는 아마 할 걸 그러고 있죠. 11월 개시는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판인데 지금 9월 달에 11월 달 할 것이다. 과연 그렇게 나올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다 그냥 월스트리트가 무슨 공매도가 이렇게 좀 써달라고 했겠죠. 제롬 파월 의장이 11월 테이퍼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 이거죠. 이런 말을 한 적도 없죠. 제롬 파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옛날 테이퍼링 시사를 했지만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 별개다. 그렇게 8월 28일 날 또 얘기했죠. 8월 28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악화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테이퍼링 시사를 했지만 테이퍼링 안 되겠다.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고용지표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좋았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 PMI 지수 등이 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테이퍼링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흘러갔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기사를 쓰고 있죠. 연준이 이런 테이퍼링 공급하고 있다. 돈을 막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고용지표 악화 탓에 9월 FOMC 때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약간 다르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그냥 보도. 월가 일부에서는 8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23만 5천 늘었는데 그쳤죠. 고용보고서 나온 이후에 테이퍼링 내년에 가서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갑자기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거 12월 달에만 할 것 같은데 그러고 있죠. 다수의 연준 고인사들이 최근 인터뷰와 연설을 통해서 올해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건 계속해서 나왔던 거죠. 파월 의장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28일 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죠. 했는데 그 이후에 데이터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다른 매파 인사들은 더 빠른 속도로 자꾸 매입을 줄인다. 주장이 왔다. 예전에 얘기했던 8월 28일에 얘기했던 거를 갑자기 지금 들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올해 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최근 뉴욕 행사에서 화상 연설에서 윌리엄스 총재가 얘기했다. 인플레이션의 조건은 분명히 충족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조건 두 가지죠. 인플레이션 조건, 이건 뭐 충족된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이 고용 부분이죠. 고용 부분. 이 고용 부분이 아직 멀었죠. 아직 이 팬데믹 이전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다. 그렇게 파월 의장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 진행되는 거죠. 근데 지금 지수가 안 좋죠. 지금 상황 자체가 고용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겁주는 거죠. 개인들 물량 내놔, 밑에서 겁나지 내놔,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은 국채와 MBS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 매입 규모를 줄여서 내년 중반기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역시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테이퍼링을 내년 상반기에 종료하는 게 편안할 것이다. FOMC는 그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된다. FOMC 내에서 중립에 가까운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테이퍼링 종료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니면 말고 이런 거죠. 지금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상황을 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하죠.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제 11월이면 날씨가 쌀쌀해지는 상황인데, 지금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이 대파동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이 아주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아주 더 확산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쏙 들어가고 있어. 이미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한 상태다. 이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겁을 주고 있죠. 추위회의에서 2명이 돌아서면은 내년 인상론에 힘이 실릴 것. 전부 다 예상이죠, 예상. 그럴 걸 아니면 말고 아니면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거 이제 심리 흔들어서 밑에서 좀 받아 먹을 시기가 되었다. 이런 신호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많이 흔들고 있죠. 지금 주가를 많이 내려놨으니까 개인들 심리 흔들어서 밑에서 받아서 실컷 이제 받아야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론을 이용해서 심리를 흔들어 버리죠.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